나라 국격이 간밤에 그냥 뭐라 그럴까요? 네, 자주 어떤 주권을 가진 자주적인 국가에서 네, 국권이 없는 네, 부속 국가로 처박힌 느낌. 미국에 마치 무슨 자치령이 된 듯한 아주 더러운 기분을 느끼게 하는 속보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주권이 침해당하고 대한민국이 개무시를 당한 건데 언론을 비롯한 우리나라 정부의 반응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도 호구가 되니까. 뭐 이런 느낌이라는 거지. 난 그 태도가 더 화가 나거든요. 먼저 기사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정보당국의 한국 정부 고위 인사를 도청 감청했다는 보도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미국 정보기관들이 한국과 이스라엘,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 등 도청 감청해서 100여 건의 기밀 정보가 이제 소셜미디어 디스코드의 게임 커뮤니티를 통해 유출돼서 확산이 됐습니다. 대부분 1급 기밀 마크가 찍혀 있는데 최소 2건은 한국 정부와 관련된 문건이 포함됐습니다. 뭐 여러 나라 했으니까 한국만 한 거 아니잖아. 이지랄하면 네. 우리도 같이 당한 거 단체로 당한 거잖아. 이지랄하면 정말 죽여버리고 싶고요. 문제는 이게 우리나라 거는 이미 내용이 다 까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들을 감청한 게 불과 한 달도 안 된 시점인 건데 이 문서가 어떻게 외부로 유출이 됐다는 거지. 우리는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 등 우리 정부 인사들 대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폴란드에 포탄을 수출하고 폴란드가 이거를 우크라이나에 우호에 지원하는 방안 요거를 얘기를 했다. 요게 이제 들어간 거죠. 자, 여기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거 헛소문이 아니고요. 미 국무부에서도 이 유출이 맞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떠한 방식으로 유출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보기엔 내부적으로 일부러 흘린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나라에 관련된 내용이 매우 상세하게 일찍 나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덜 미칠 수밖에 없는 게 놀랍게도 도청 당사자가 이미 그만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현업에 있다 그러면 이게 게이트가 될 수 있는 수순인 건데 진짜 놀랍잖아요? 네. 그만뒀어 둘 다. 나가자마자. 그렇지. 거의 나가자마자지 이거는. 이게 내가 보기엔 문서 유출이 됐다라는 걸 알았던 시점에 이미 이 사람들이 그만둔 거야. 그것도 뭐 때문에? 전혀 상관없는 블랙핑크 때문에. 자, 이걸 그래서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전반적인 뉴스의 얼개를 지금 국내에 있는 뉴스를 믿으실 분은 믿으세요. 그냥 우리가 준비를 못 해갖고 멍청하게 다갔다. 뭐 도청에 대한 그 준비가 허술했다. 이거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무리 우리가 진짜 최대의 도청 실무적인 준비를 다 했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작정하고 하려고 그랬으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도청에 대한 준비가 부실했다는 거는 일부적인 핑계인 거고 미국은 이거를 의도적으로 알고 있었고 이거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전체적인 시나리오는 자 우방국들한테서 삥을 뜯어가지고 어떻게든 전비를 줄여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길게 끌고 가려고 하는 미국이 가장 핵심적으로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들을 공식적으로 다 도청을 한 겁니다. 그 중에 특히나 중요했던 국가는 대한민국이에요. 왜냐면 가장 현재 전쟁에 필요한 포탄, 125mm, 155mm가 됐든 실제적인 포탄을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것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고 지금 도청 내용에 보면 이미 공식적인 외교 루트를 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보실장한테 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용에 보면 바이든이 직접 전화해서 압박할 우려가 있다. 이걸 걱정해야 된다. 라는 얘기는 이미 전화질 안 해도 니네들이 우회적으로 지원해라 라고 하는 압박을 안보실은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김성태가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인 게 김성한. 죄송합니다. 김성한이 생각이 있었던 사람인 게, 야, 이거 이렇게 그냥 다 받아주면 안 돼. 원래 우리 정했던 원칙도 있는 거고, 러시아 부분도 있는 거고, 특히나 이걸 지금 갖다가 허가를 해줘버리면 우리가 미국 방문하는 조건으로 준 것 같아서 안 좋아라는 생각이었고, 거기에 계속해서 그 외교관계 비서관인 이문희 비서관은 줘야 된다. 우리가 준다고 공개적으로 요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김성한이 이걸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일을 안 하니까 윤석열은 도청을 못 하잖아. 실무자들끼리 얘기하는 이 내용을 듣고 있었다는 거지. 아니 윤석열은 뭐 안 했겠어요. 지금 다 듣고 있다는 거지. 이 정도면은 이거 국가안보실만 들어가 있을까? 도청 장치가? 그거는 연예부에서 도청을 하고 이 정보부에서는 이걸 도청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빠른 결정이 안 나거나 부결될 가능성을 미국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직접 윤석열의 압박을 넣어갖고 김성한하고 이문희를 사전에 날린 사람은 미국 측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미국 측에서 업무적으로 얘기를 주고받다가 갑자기 실무 조정하러 온 외교관한테 아니 우리가 7번이나 얘기했는데 그쪽에서 이렇게 얘기가 안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그거 담당자 그 김성한 그 사람 못 쓰겠더만 라는 얘기를 담당 실무 그 미국에 와서 얘기를 조율하고 있던 외교관한테 이 얘기를 던졌다는 거야. 그럼 이 사람 소속이 안보실 아니면 외교부일 건데 왜 이 얘기가 안보실장이나 박진 외교부 장관을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윤석열 귀에 들어갔냐는 거지. 주미대사가 왔었잖아요. 이게 직접 가서 까발린 거예요. 중간에 있는 단계를 뛰어넘어가지고. 이건 뭐냐면 이 핑계로 잘라라라는 압박을 던진 거야.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그리고 그걸 날리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자리에 뛰어 들어간 게 주미대사 하던 조대사가 거기 들어간 조태용.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찌르고 자기가 그 자리를 들어간 거고. 조태용. 예, 그 밑에 있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자리는 다른 김태호 밑에 있는 부하가 1차장까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주미 대사도 똑같이 미국 쪽에 친미 성향을 갖고 있는 조현동이가 그 자리를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놀라운 게 지금까지 대사가 가서 이 사람을 대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아그레망이라 그래갖고 이 사람 조사해가지고 한 달 넘게 걸리죠. 승인을 해주거든요. 2주도 안 돼갖고 승인을 해줬어요. 그래서 역대 최단 기간 아그레망을 받았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빨리 이러한 절차가 이뤄질 수 있느냐? 미국 입장에서는 이번에 무기 제공에 대한 내용을 와가지고 윤석열이가 공언을 해주길 바라는 거야. 공개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길 바라는 거고, 지금 김성한이나 이문희를 남겨놓고 있는 상태에서 걔들이 오면 마치 이게 아까도 얘기했잖아. 조건부로 해주는 것 같으니까 이거는 당분간 뒤로 미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실무자를 날려버린 거라는 거지, 미국이. 그래 놓고 이거를 한 번 더 까가지고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 이미 까졌잖아. 니들 이거 협의하고 있는 거 내부적으로 니들 안 한다 그랬지만 이런 거 준비하고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러니 이번에 와서 얘기해. 선언해.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포탄 지원하겠다고 라고 하는 외교적 압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 미국이 지 맘대로 한 거죠. 그 블랙핑크는 왜 넣은 거야, 그러면? 블랙핑크 관련해서는 그 블랙핑크를 갖고 찝쩍거리던 라인은 외교 라인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외교부가 이런 거 맡아갖고 우리가 블랙핑크 낼 테니까 그쪽에서는 레이디 가가 붙여서 우리 방한했을 때 기념 공연 한번 해요. 사실 이거는 그 공연의 스케줄이나 이 양쪽에서 다뤄야 되는 사안에 미루어 봐갖고 그게 이렇게 중요한 사안은 아닌 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요구했을 사람 따로 있는 거야. 돈까지 따로 주겠다고 한 사람. 분명히 미국하고 합의도 안 됐는데 이미 YG에다 야 그날 공연 뺄 수 있지 그래서 뺄 수 있다는 확답까지 받은 그 사람.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언론에서는 뭐 질 바이든이 요청해서, 질 바이든이 먼저 원해서라고 막 보도를 했었잖아요. 몇 번을 내가 질 바이든이 일단 기본적으로 블랙핑크를 좋아할 리가 없어요. 좋아해도 그 공연에 부를 정도의 그렇게 좋아하나? 아니 아니 자기 생전에 좋아할까? 내년에 떨어질 거 생각했고 올해 죽기 전에 꼭 블랙핑크를 한번 봐야겠다 이런 마음이면 진지게 소문났지. 근데 마음속으로만 안겨놨다가 갑자기 우리랑 외교라인에서 그걸 했다고? 더 웃기는 건 뭐냐면 블랙핑크 파트너로 레이디 가가를 골랐다는 거야. 레이디 가가는 헌터 바이든하고도 썸씽이 있다고 스캔들이 있었고요. 심지어는 바이든 본인하고도 스캔들 관련된 그래요? 거 있었어요. 그 당시 찾아보면. 헐. 근데 그거를 아니 자기 새 남편하고 의붓아들하고 엮여져 있는 레이디 가가를 불러가지고 자기가 거기를 가서 공연을 본다고? 그럼 김건희하고 비슷하긴 하네. 그거 이렇게 저렇게 하면. 같은 급으로 만들라고? 뭐 비슷한 급으로 뭐 돌아는 가겠네요. 결국 이거는 전혀 다른 라인인 거고요.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그렇잖아. 자기 친구 아니야. 그 초등학교 동창이라며. 그렇게 믿고 맡긴 안보 수석을 갖다가 날려야만 할 정도로 외부적인 압력이 강했다는 거지. 이건 미국이 직접적으로 압력을 넣어서 이 사람들을 털어내고 이번에 어떻게든 무기 지원에 대한 거를 공론화하기 위한 미국의 음모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여기에 자 도청을 당했나 안 당했나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에서 왜 나왔냐의 그 책임론인 거죠. 근데 뭐 도청 장치를 아직까지 발견했다고 하는 속보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고 계시지만 그냥 어떠한 형태의 기계적 신호를 통해 갖고 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마이크처럼 생긴 막 이렇게 뒤져보면 막 까보면 천장에 매달려 있고 이런 종류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 탐지기 같은 걸로 쉽게 파악이 되잖아요. 네, 파악이 되죠. 그러니까 그보다는 훨씬 고급스러운 거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만한 고급스러운 장비를 동원할 필요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그 도청 장치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이 사람이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말이 저 창문을 흔들어 가지고 그 창문의 진동을 파악해서 그 정도 내용을 뽑아낼 수 있는 수준의 도청 장치가 이미 개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그냥 나는 너한테 난 류준열이 너무 좋아 이 얘기를 했을 뿐인데 어떻게 건너편 사무실에서 이쪽에다가 기계를 대놓으면 창문 진동으로 그걸 느낀다는 거지. 그냥 갑자기 류준열이 광고하는 게 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구글이 엿듣고 인스타가 엿듣고 페이스북이 그렇지. 엿들어가지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방지 장치를 했어도 뚫렸을 거예요. 이걸 안 당하려고 하면 진짜 그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안에 그 벽을 2중, 3중으로 안에다가 전파나 진동 차단제, 흡음제를 넣어가지고 외부에서 그러한 물리적인 걸 못하게끔 벽 두께를 2중벽, 3중벽으로 하거든요. 근데 국방부 청사 이쪽에 있는 사무실도 대통령실은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예 안 갖춰져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런 게 너무 취약한 거야, 거기에 대한 거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이게 급조를 해갖고 이전을 하는 과정 중에 정상적인 보안 업무를 치룰 수 있을 만한 전문 업체를 섭외해가지고 이 공사를 맡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급하게 쫓아내고 급하게 새로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대충 지어버렸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래서 그 당시에 이거 어떡할 거냐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큰일 난다 보안이. 내 구멍 뚫리는 건 너무 자명하다라고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김병기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종석 국방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이게 2022년 5월 4일입니다. 이거 집무실 이전하는 거 어수선하다. 도청장치 내가 만약에 그 스파이라면 무조건 여기다 도청장치 심는다고 그랬거든요. 진짜 그렇게 돼버렸어 지금.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심을 필요도 없었던 거야. 원래 저거 짓는다고 하면 인부들부터 시작해갖고 자재 하나하나까지 다 검증을 해가지고 그렇죠. 한 번 짓고 검사하고 그 다음날 짓고 또 검사하고 뭐 이런 식으로 보안 규정을 갖고 건물을 짓게끔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전혀 안 지키고 빨리 해야 되니까 빨리 수리가-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도대체 누가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따갔는지 모르잖아. 얘네들이 공개를 공개도 안 해. 하니까. 혹시 또 알아? 미국 애들이 웃돈 주고 그 공사 놔주시오 해갖고 어떻게 했을지도 알 수 없는 거고. 그렇게 뭐 했겠죠. 개판 5분 전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털려도 털릴 거야. 난 여기까지는 괜찮아. 씨. 뭐가 그러니까 괜찮아? 모질이라고 치자 완게 미국이 작정했으면 뭔 짓을 했어도 들었을 거니까. 오케이. 근데 들었다는 것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 국권이 털리고 우리 국가의 기밀 사항들을 털어갖고 미국이 고의적으로 그걸 했다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도 이 정부가 하는 반응이 항의를 해야지. 미국 협의를 안 협의를 한다. 항의를 한다가 아니고 협의를. 난 오탄가 했어. 항의를 잘못 쓴 거 아닌가? 무슨 말씀이세요? 협의. 그럼 도둑놈한테 무슨 협의를 하죠? 저기 도둑님, 네. 저희 이거 하신 거 있잖아요. 그거 저희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아니지 이거지. 제발 술 먹고 한 얘기는 퍼뜨리지 말아주세요. 이거 아니야? 그런 협의. 제가 미네르바 마담하고 따로 만났던 얘기는 그거 혹시 안 들으신 거죠? 그건 좀 지워주세요. 이런 건가? 아니 나라가 줏대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냐고. 이거는 외교적으로 엄격하게 항의를 하고 미국 정부, 미국 당국의 사과를 받아야 될 사안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나 사과 요구 잘도 하겠다. 참, 그리고 도청 장치가 만약에 있다면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딱 꺼내 들면서 이런 게 있었다 이러면서 미국을 뭐라고 해 몰아세워야지. 근데 그것도 못 몰아세울 거 알고 미국이 그런 거 터트린 같아. 거야. 그래서 이거 까면서 가서 협의하면 난 그거 물어볼 것 같아. 도대체 얼마나 많이 하신 거예요? 어디까지 알고 계신 거예요? 천공도 알고요. 이러면서 그 침대 50개 어디 있는지 다 아는 거죠. 침대 중요한 건 52개. 침대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알지. 그게 더 중요하지.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 평소에 그건 윤석열이- 영상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 뭐 김명신 에이스 침대는 야구에서도 볼 수 있는 거니까. 두산. 도대체 어디까지 한 거예요? 라고 물어봐서 협의를 하겠다는 거 아니야. 뭘 상상하든 그 이상? 다 알겠지 뭐. 그러니까 안 보시면 들었겠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당연하죠. 예. 아이고 진짜 이러면 모질이 이거는 대한민국 주권 아니죠. 아니 일단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럼 일단 항의부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우리나라의 주권 침해 행위다. 미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라 그러는데 미국이 알아서 우리 조사 중이야라고 얘기하니까 기다렸다 협의만 할게요. 항의하는 척도 안 해. 그러니까 척단. 아니 대통령은. 저 협의한다 그랬어요? 제가 항의는 무슨 항의를 하겠어요? 지금 이런 저자세를 꼬리를 말고 있다는 거야. 아유, 우리 메르켈 총리님은 10년 정도 미국한테 도청당한 거, 휴대전화 도청당한 거 알고 나서 경로에서 바로 경로는 이럴 때 하는 거지. 딴 때 하는 게 아니고 경로는 이럴 때 하는 겁니다. 전화해가지고 항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협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쭉 하시던 거 하시고 대신에 여긴 빼주세요. 그럴 건가? 쭉 감청하시라고. 필요한 거 다 빼가시라고. 그리고 굳이 미국도 그래요. 어렵게 감청하지 말고요. 그냥 물어보세요. 그거 다 말해줄 건데 굳이 뭘 돈 들여서 비용 들여서 감청을 하고 그러실까? 이 나라한테? 난 쪽팔려도 이런 쪽팔림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뭐지? 진짜 뭘 상상하다. 근데 여러분, 미국은 필요에 의해서 이걸 깠지만 미국 말고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거기다가 도청장치를 심어놨겠어요. 정말. 미국만 일제도 있는 들어왔을까? 거야? 도시마 도청기도 있는 거야? 거기 다 있어요. 일본, 중국, 러시아, 뭐. 프랑스, 독일, 영국 다 있어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국방부에 예. 얼마나 많은 시설을 다시 공사했어. 그리고 한남동에는 공사 더 했는데 거기도 수익액 엄청 줬잖아요. 거기는 관저야. 거기는 안 했을까?
아니 그 다누림 건설이 그 미국 애들 지금 기분을 갖고 있는 거였어? 아니 그냥 딴 나라들은 그랬을 것 같아. 미국 애들한테 야 거기 심는 김에 있잖아 우리 것도 좀 심어줘. 아니 나는 어쩐지 명산에서 미제 로봇 개가 경비 선다고 그러길래 아, 미친 새끼도 별지랄을 다 하고 있네 그랬는데 이거 진짜 미국 놈들이 지분 있구만 용산공사에. 세상에. 참. 그 로봇 개새끼들 아직도 지금 돌아다니면서 도청하고 있을 거 아니야. 표현에 주의해 주세요. 로봇 강아지들. 네. 네. 그것도 뜬금없이 갑자기 6개월 전에 알던 놈이 와가지고 그랬었죠. 아휴. 미국이 진짜. 그 싼 거를 얼마에 샀다고 그랬지? 1억 얼마에 샀다고 그랬나? 3배 주고 샀다 네. 그랬어. 중국제는 1200만 원이고 그걸 1억 5천에 주고 사왔더라고. 일본에서 처맞고 미국에서도 처맞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다. 얼마나 편할까 미국은. 진짜 얼마나 편할까. 야 도대체 어? 언제 항의를 하는 거야? 아예 항의 자체를 할 마음이 없어 보여. 그럼 항의 못해요, 이거. 이거에 대해서 최소한 뭐 안 되면 이것도 이재명 대표가 해야 돼? 이재명 대표가 나서든지 누가 나서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주권 침해에 대해서 사과를 해라. 사과를 받아야 된다고. 최소한 성명이라도 내야 될 거 아니야 대통령실 입장에서. 국내에서나 뭐 언론들한테 큰 소리 치고 뭐 야당 의원들한테 큰 소리 치고 어퍼컷 날리고 지랄 발광하는데 그것만 하고 뭐 밖에 나가서는 아무것도 못해. 두드려 맞고 와가지고 집안에서 행패 부리는 거야. 아이고 진짜. 정말 깝깝스럽습니다.